안녕하세요. 작품을 보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응, 정선의 작품을 보고 있구나. 정선의 작품에 대해 아니? 내가 설명해줘도 될까? 나는 정선의 작품을 좋아하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도슨트, 지호라고 해. 우와, 좋아요. 설명해 주세요. 이 그림들을 봐.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어, 풍경화요? 맞아. 그 중에서도 동양의 풍경화는 산과 강을 뜻하는 산수라는 표현을 써서 산수화라고도 불렀어. 조선의 산수화는 원래 중국식 그림체가 유행하고 있었어. 그런 중국식 화풍을 한국스럽게 만든 것이 바로 진경산수화야. 진경산수화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할게. 과연 조선의 산수화에는 진경산수화만 있었을까? 그건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을 그린 작품들도 많았어. 조선이 막 세워졌을 무렵에 안견이라는 화가가 있었어. 안견은 세종대왕이 통치할 때부터 활동했던 산수화를 그린 조선의 대표적인 화가야. 지금 보이는 그림은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인데 세종대왕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꿈속의 복숭아밭에서 놀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야.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상상 속의 풍경을 그린 작품이고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작품이지. 반대로 정선의 그림은 실제 모습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상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야. 어때? 인왕산의 모습과 그림이 서로 닮은 게 보이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진경산수화라고 해. 그렇다면 진경산수화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조선이 세워질 무렵부터 지금의 중국 대륙에는 명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어.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는 관계에 있었고 명나라의 중화질서 안에 속해 있었어. 중화질서? 그게 뭐예요? 지금도 중국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지? 옛날에도 중국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힘도 막강했단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섬겨야 했어. 다시 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야. 그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중국은 왕, 다른 나라들은 신하의 관계를 맺었는데 이걸 중화질서라고 해. 조선시대에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명나라였고 조선은 그래서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단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었고 전쟁에 많은 돈을 쓰고 병력을 낭비하면서 명나라의 국력이 많이 약해졌어. 명나라가 힘이 빠진 틈을 타서 만주에 있는 여진족이 힘을 키워 명나라를 밀어내고 중국 대륙을 장악하게 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명나라가 사라지자 오랑캐 국가인 청나라가 세상의 중심일 수 없다. 조선이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라며 조선 내부에서는 조선이 명나라의 뒤를 이어 세상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중국의 것을 따랐던 학문이나 문화계에서는 조선의 것을 찾자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렇게 우리의 산수를 그리자며 등장하게 된 그림이 진경산수화란다. 그리고 이런 진경산수화의 시초가 된 사람이 바로 겸재정선이었어. 내 그림 앞에서 네 얘기를 하니 내 입이 간지러워서 직접 나서야겠네. 그래, 내가 바로 정선일세. 내가 살던 조선시대에는 선비가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 경박스럽다고 여겼는데 나는 조선의 자연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보아야 마음에 드는 풍경을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조선 팔도에서 가장 좋아했던 산인 금강산도 여러 번 여행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그 풍경을 그림으로 남겼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거야. 다른 그림들을 보고 따라 그려보면서 실력을 키우지 않소? 나 또한 그랬어. 중국의 산수를 담은 그림책을 보고 따라 그려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산수를 그리려고 했지. 하지만 중국의 그림 기법은 우리나라 자연을 그리기엔 적합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중국의 그림 기법을 우리나라 자연을 표현하기에 알맞게 적용해 보았다오. 그럼 나의 대표작인 인왕제색도를 보며 자세히 살펴봅세.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사용했던 기법으로는 수직준법, 세찰준법, 비점준법, 비마준법이 있어. 준법은 산이나 암석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그림 기법이라고 이해하면 되네. 첫째로, 수직준법은 강인하고 날카로운 암석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네. 붓을 세워서 아래로 쭉쭉 내어 그리면 강한 힘을 표현하기에 좋았지. 둘째로, 쇠찰준법은 짙은목을 붓에 듬뿍 묻혀 찍어 내리듯이 그리는 것이네. 우리나라 자연의 고유한 인상과 느낌을 전달하기에 좋았지. 셋째로, 미정준법은 내가 여름날의 경치를 그릴 때 자주 사용한 방법인데
물기가 많은 목을 붓에 묻혀서 붓을 옆으로 눕혀서 그으면 부드러운 흑산이 아주 잘 표현됐지. 넷째로, 비마준법은 물기가 적은 붓을 천천히 끌면서 그은 긴 선을 여러 개 겹치면서 그리는 기법이네. 마치 두꺼운 천에 올을 풀어놓은 것 같지 않소? 산과 언덕처럼 부드러운 형태와 우아한 모습을 표현할 때 즐겨 사용했어. 자, 이제 진경산 수화를 조금 알겠는가? 그럼 이제 박물관에 있는 정선의 그림들을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이곳은 내가 살았었던 조선이라네.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난 금강산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로 인기가 많았어. 저기 좀 보게. 내가 그린 금강전도 앞에 사람들이 있구만.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세. 자네, 정선이 이번에 새로 그린 금강산의 그림 좀 보게. 금강산을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그자의 그림을 보면 내가 마치 금강산에 다녀온 것 같다니까. 그러니 말일세. 금강산은 아름답지만 가는 것이 어려워서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선의 그림을 보니 나도 금강산에 다녀온 것 같구려. 역시 금강산 하면 정선, 정선하면 금강산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정선은 조선에 있는 화가 중 가장 최고인 것 같네. 우와! 선생님이 조선 최고의 화가래요. 금강산에 간 적이 없는데 간 것 같다니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금강산은 대체 어떤 곳인가요? 예로부터 금강산은 아름답기로 유명했지. 흰색 바위로 이루어진 봉우리는 무려 12,000개였는데 그 모습이 각각 신기했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폭포와 개울은 아주 신비로웠다네. 산자락의 동쪽으로는 바다의 금강이라는 해금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었지. 맞아. 그래서 옛 문헌을 보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도 금강산에 한번 오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고 해. 그렇다면 금강산 그림을 아주 많이 그린 정선은 언제 금강산에 가보았을까? 정선은 36살 때 자신의 스승인 김장읍을 따라 처음으로 금강산에 올랐어. 헉헉, 힘들다. 선아, 이제 다 왔다.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거라. 스승님, 금강산에 오르는 길은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오니 우리나라의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때 정선은 금강산에 올라가서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정선은 평생 금강산을 여행하며 수많은 금강산 그림을 그렸지. 그게 무려 100여 점이 넘는단다. 정선이 그린 금강산 그림을 잘 살펴보면 정선은 두 가지 방법으로 금강산을 그렸어. 첫 번째는 금강산의 한 부분을 가까이에서 본 것처럼 그려넣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한화면에 금강산의 전체 모습을 압축해서 그려넣는 방법이야. 그중 정선은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 거대하고 신비한 금강산을 한화면에 담고 싶었지만 깊은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를 도저히 하나의 화폭에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 금강산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그 거대한 모습과 신비로운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말이지. 그래,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갔던 금강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와! 마치 하늘을 날면서 본 풍경을 그리신 것 같은데요? 예리한걸. 정선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것처럼 그림을 그려나갔어. 이렇게 완성된 금강전도는 금강산 12,000봉의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었어. 이런 배치는 정선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도란다.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금강산의 봉우리는 정말로 12,000개인가요? 금강경이라는 불교 경전에서 단무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살이 12,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금강산이 12,000봉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대. 그렇구나. 금강산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만큼 봉우리가 많고 산이 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군요. 금강전도는 정선 예술의 최고봉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 여러 표현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풍경인 금강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지.
조선은 모든 생활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어. 그래서 조선에 살던 많은 양반들도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어. 저 들어봤어요. 조선을 성리학의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맞아. 성리학에서는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있다고 보았거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어울릴 때 더욱 돋보이고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했대.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 뒤에 있는 이것. 많이 본 적 있지? 네, 이거 10,000원짜리 지폐에서도 볼 수 있는 거려? 근데 이거 그림이 잘못 그려졌어요. 해와 달이 어떻게 동시에 뜰 수가 있어요? 좋은 지적이야. 이건 1호로 봉도라고 하는 건데. 하늘의 해와 달 두 개가 왼쪽과 오른쪽에 동시에 떠 있지. 이건 잘못 그려진 게 아니야. 해를 양, 달을 음이라고 봐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조화롭다고 보았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야. 그랬구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네요. 그런데 지금 음과 양,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나 정선이 그림을 그릴 때 음양의 조화를 고려했기 때문이지. 나는 금강산을 마구잡이로 그린 것이 아닐세. 금강산에는 바위산과 흑산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바위산을 양, 흑산을 음의 존재라고 보았다네. 그래서 바위산을 오른쪽 부분에 그리고 흑산을 왼쪽 부분에 그려 대비가 되도록 했어. 이래야 마치 산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요. 이제 알겠어요. 금강산에 있는 바위산과 흑산이 대조를 이루면서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음과 양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위대한 자연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지. 아주 똑똑한 녀석일세. 선생님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내 고향은 한양의 경복궁 근처라네. 내가 한양에서 태어나서 관직 생활 몇 년을 빼고는 한양에서 살았지. 그래서 서울 주변을 그린 그림이 많군요. 그렇단다. 나는 실제로의 주변의 경치를 그리다 보니 가깝고 눈에 잘 들어오는 풍경들을 그리게 되었지. 그 중에는 청풍계라는 곳도 있었지. 청풍계는 어디인가요? 청풍계는 인왕산 자락의 청풍계곡이라는 계곡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에 물놀이 하러 가는 계곡보다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양옆으로 산들이 솟아있는 골짜기지.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께서 이 청풍계곡을 여러 번 그린 것은 청풍계를 좋아하셨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렇소.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청풍계에 있는 외가로 가서 살면서 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 외가에서 자라면서 공부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었지. 그래서 청풍계곡은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고 친한 친구들의 집도 이곳에 있었다네. 정선 선생님이 느끼시는 청풍계곡에 대한 마음이 우리들이 집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과 같으실 거야.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청풍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 청풍계곡의 이름인 청풍은 원래 푸를 청, 단풍풍으로 푸른 단풍나무가 많은 계곡이라는 의미였어. 그런데 병자호란 때 청풍계곡에 살던 선비들이 청나라의 항복을 반대하고 결국 항복하면서 조선이 전쟁에서 지자 그럴 수 없다며 자결하기도 했단다. 그 선비들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푸른 바람이 부는 계곡이라는 의미의 청풍으로 이름이 변했어.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그렸던 청풍계도와 같은 모습의 청풍계곡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 세월이 흐르면서 집들과 상점, 학교들이 들어서면서 원래의 모습은 사라졌어. 그래서 계곡의 모습도 푸른 단풍나무들도 현재는 없지. 하지만 이 바위가 보이니? 이 바위에는 백세청풍이라는 멋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 그림의 바위와 똑같은 모양과 색깔이지 않니? 정말 저 바위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군. 세상이 많이 변했어. 나 때는 말이야. 에이 선생님, 나 때는 말이야. 너무 많이 들어서 재미없어요. 아이고 선생님 놀리지 말고. 선생님, 그림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네. 여백의 미를 최대한 없애보려고 그림을 가득 채웠고 나무들의 색칠을 해서 실제 나무인 것처럼 해놓았지. 내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자네들에게는 어떤가? 저는 푸른 나무와 커다란 바위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답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청풍계에 놀러 가고 싶어요. 애국가 가사에도 등장하듯 소나무는 우리 민족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나무였지. 소나무는 십장생 중에 하나이면서 천년을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었어. 특히 나와 같은 문인들에게 소나무는 선비의 절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지. 선생님이 그린 사직노송도는 사직, 노송, 도로 나눠서 이해하면 돼.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사직은 사직단을 의미해. 사직단은 왕조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기원하는 공간의 이름이야. 왕조의 번영을 위해 땅의 신과 곡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지. 그리고 노송은 오래된 소나무를 뜻해. 그냥 소나무도 아니고 오래된 소나무라고 하니까 왠지 신비로운 느낌도 들지 않아? 그러니까 사직노송도는 사직단에 심어져 있는 오래된 소나무를 그린 그림인 거지. 이게 바로 선생님이 그린 사직노송도야. 나는 사직노송도에서 주위 배경보다는 소나무 한 그루만 집중적으로 다루었지. 대신 소나무 가지를 받치고 있는 지지대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렸다오. 소나무의 모양을 보게. 소나무가 굴곡지고 굽이져 있지. 줄기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흐르다가 땅을 스치면서 다시 솟아오르는 모양이오. 그리고 소나무는 옆으로 뻗어나가는데 이 나무가 아주 오래되어 위로 곧게 서 있지 못하고 옆으로 뻗어난 것이요. 오랜 세월의 흔적과 소나무의 연륜이 줄기와 가지의 굴곡으로 보이는 것이지. 내가 그렸지만 곡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유연해 보이지 않소? 선생님은 어떤 이유로 사직노송도를 그리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일세. 그림에서 세 갈래로 뻗어 있는 소나무는 왼쪽 가지가 부러졌는데 표면에는 상처가 있지만 속은 끈질기게 살아있었어. 나는 조선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조선을 생명력이 긴 소나무에 빗대어 표현했어. 조선 왕조의 지난 300년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그린 것이지.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이인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인좌의 세력들은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영조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새 왕을 모셔야 한다면서 반란을 일으킨 게야. 반란 세력들은 충청도를 잠시 장악했지만 이후 영조의 군대에 이에 진압되었어. 나는 임금께서 반란을 진압하시고 조선이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이 아주 기뻐서 이 소나무를 그렸어.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시련을 이겨낸 저 소나무처럼 조선도 어떠한 시련이라도 이겨내고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지. 지금까지 선생님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정선 선생님의 작품들은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준 걸로 알아요. 사실인가요? 민망하지만 그렇다네. 나의 진경산수화는 이후 조선 미술사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진경산수화라는 화풍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지. 아주 많은 사람이 나를 따랐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김홍도라네. 우와, 김홍도요? 김홍도는 산수화가 아니라 실은 서당 같은 풍속화를 그린 사람 아니었나요? 그것도 맞는 말이요. 하지만 김홍도는 풍속화뿐만이 아니라 그림이라면 모두 잘 그리는 훌륭한 인재였지. 김홍도는 나의 진경산수화에 사실적인 느낌을 더해서 더 서정적이고 부드럽게 산수를 표현했어. 유명한 화가 김홍도도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니 놀랍지. 정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문인 조영석은 살아서 한 시대에 이미 이름을 떨치고 죽어서도 100대 이후까지 떨칠 터이니 이는 가히 죽어도 썩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선의 죽음을 애도했대. 정선이 한국 미술사에 있어서 진경산수화라는 화풍을 발달시키고 김홍도와 같은 후배들이 그의 뒤를 따라 새로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선의 인생을 잘 표현한 말 아닐까? 벌써 선생님과 헤어질 시간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하하, 너무 아쉬워하지 말려무나. 앞에서 봤던 금강전도, 정풍계도, 사직노송도는 모두 이곳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단다. 나중에 내가 그리워진다면 나의 그림을 보러 오렴. 나의 그림은 여기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게다. 맞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앞에서 봤던 금강전도, 청풍계도, 사직노송도 말고도 정선의 작품을 수집해서 병풍으로 만든 백납병풍이라는 작품도 있어. 다음에 보러 와서 정선과 진경산수화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